대한민국 권력의 정점. 판사와 검사. 그들의 손짓 하나, 결정 하나에 누군가의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의의 수호자라 부르지만 과연 그 이름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법복과 휘장이라는 가면 뒤 그들의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감히 그 성역의 문을 두드립니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신음하는 모습부터 퇴직 후 수십억 원대 연봉을 약속받는 전관예우의 검은 커넥션, 그리고 법원과 검찰, 이 두 거대 권력기관 사이의 미묘하고도 치열한 관계까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판검사의 세계. 그 깊숙한 이면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먼저 판사의 세계입니다. 법정의 근엄함, 잠시 접어두시죠. 진짜 전쟁은 판사실, 끝없이 쌓이는 기록 속에서 벌어집니다. 판사 한 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상상이나 하십니까? 판사 10명 중 6명은 주말에도 출근 도장을 찍고 절반은 주 52시간을 훌쩍 넘겨 일합니다. 심지어 과로로 책상 앞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는 판사까지 발생할 정도입니다. 내가 내린 이 판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꾼다. 이 엄청난 무게감. 잠 못 이루는 밤, 판사들은 고독하게 번뇌합니다. 사형 선고라도 내린 날이면 그날 밤 술에 취해 괴로워하고 몇 달을 알아눕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숨막히는 승진 경쟁.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극소수.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면 법원 내에서의 미래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경직된 관료주의와 워라밸 붕괴에 지친 젊은 판사들마저 이곳은 희망이 없다며 미련 없이 법복을 벗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박차고 나간 문 밖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엔 검사의 세계입니다. 판사가 고요한 폭풍이라면 검사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경랑입니다. 밤샘 조사는 일상. 혐의 입증을 위해 피의자와 벌이는 치열한 심리전. 때로는 먼지떨이식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검찰 특유의 강력한 상명하복 문화, 까라면 까야 한다는 조직 논리 속에서 검사들은 때론 영혼 없는 기계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실적 압박은 보이지 않는 올감이죠. 특히 정치인, 재벌 총수 등 거물급 인사가 얽힌 사건을 맡게 되면 언론의 집중 포화와 여론의 압박은 그야말로 살인적입니다. 휴가 중에도 사건 관련 전화에 시달리고 꿈에서도 피의자를 만난다는 검사들. 정의의 화신이라는 이미지 뒤에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같은 추문은 검찰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걸까요? 아니면 권력에 충실한 사냥개일 뿐일까요? 여기서 잠깐 판사와 검사. 이 둘의 관계는 어떨까요?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같은 연수원에서 교육받지만 그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사는 경기의 심판, 검사는 한쪽 팀의 선수이자 감독이죠.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검찰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수사 지휘권, 직접 수사권, 기소권까지 독점하며 사실상 형사사법 절차를 좌지우지했죠. 하지만 최근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축소되었죠.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검찰은 여전히 기소 독점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후의 권력. 경찰 수사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권, 영장 청구권 등 경찰을 통제할 수단도 여전합니다. 법정에서는 어떨까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판사가 뒤집거나 검사의 구형량을 대폭 깎는 판결이 나오면 둘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때로는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판사와 검사가 노골적으로 충돌하기도 하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존중하는 동료, 아니면 잠재적 경쟁자, 혹은 불신의 대상. 그 속내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권력기관의 관계가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좌우한다는
법복과 휘장을 벗은 판검사들이 가장 먼저 러브콜을 받는 곳. 바로 대한민국 최고 로펌들입니다. 퇴직 후 받는 첫 해 연봉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현직 시절 연봉의 10배, 15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왜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받는 걸까요? 바로 전관예우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재판이나 수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검은 믿음. 판사, 검사들조차 설문조사에서 그 존재를 인정할 정도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무조건 전관을 써라. 이것이 법조계의 불문율처럼 통용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전화변론이라는 은밀한 방식도 있습니다.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직 고위 판검사가 현직 후배에게 전화 한 통화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전화 한 통에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의 수임료가 오간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수임 제한 규제요? 로펌 이름을 바꿔 달거나 다른 변호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등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던 정치인조차 정작 자신이 법정에 설 때는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의 깊은 골을 만드는 주범 아닐까요? 물론 다른 길도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들은 판사보다 훨씬 더 정치권으로 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쌓은 권력과의 네트워크, 언론 노출로 얻은 인지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죠. 대기업 임원이나 사회이사 자리도 그들의 단골 코스입니다. 기업의 온갖 비리를 막아줄 방패막이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죠. 반면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학계나 중재 분야 등 법률 전문성을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현직 시절의 경험과 인맥이 퇴직 후의 삶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판사와 검사, 정의의 마지막 보루이자 때로는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법복과 휘장 아래 감춰진 그들의 진짜 삶은 고뇌와 압박 그리고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괴물은 여전히 사법 시스템의 심장을 좀먹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법복과 휘장의 무게는 과연 정의의 무게일까요? 아니면 그저 권력과 돈의 무게일 뿐일까요? 진실을 향한 질문은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